체기를 앞두고 결기가 보입니다. 바로 이유리 씨인데요. 남편 이상순 씨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적극적으로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 왜 이렇게 커? 나봐, 나는 얼굴 잔으로 가렸는데. 운전 집중해. 당겨야지, 컵을. 나는 요거를. 반도 안 가려져. 나는 요거를. 조심해. 주머니 얘기. 신호는 아니고. 신호 때는 이렇게 갔겠지. 오빠들 이리 와봐. 진짜 아니야. 너무 싫어. 떨어져. 네,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네. 이유리 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 일상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활동 뜨겁게 할 모양이에요. 뭐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네. 그 작업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일상을 갖다 그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이효리 씨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 팬들한테 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서비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기 계획까지 얘기하던데요. 예, 지금 보면은 그 영상 속에서 신혼은 아니고 중혼이야. 그리고 네. 뭐 또 뭐 아기가 생기면 낫겠다라는 그런 걸 얘기를 갖다 인터뷰에서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삶과 네. 일이 좀 더 공존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행복들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전처럼 이효리 씨가 아주 그 눈꽃을 새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음악으로 또 뜻으로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런 일로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상도 아마 이번에 함께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저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까요? 예. 문신까지도 보여줬다고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문신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네. 문구가 또 뭐냐, 보면은 love will save me 뭐 이런 문구도 있었다. 그게 네. 뭐 엉덩이 쪽에 살짝 보여가지고 더 섹시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효리 씨가 이제 저런 화보를 갖다 찍고 또 활동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팬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전에 이효리 씨와 좀 다른 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화보 같은 경우도 좀 더 자극적인 그런 화보들을 보이고 활동도 굉장히 갑자기 뭐 예능 나오고 뭐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SNS라든가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활용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저 화보에 나타난 모습도 뭐 비일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는 노출할 것 같습니다. 같은 중혼인데요. 배우 한혜진 씨는 남편 기성용 씨 근황을 전하면서 재활 중이다. 아마 지금 기성용 씨가 지난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던 모양인데요. 예. 이분들 지금 딸의 모습도 공개를 하면서 내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본인의 예. 집에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네. 속에서 우리가 남과 다르지 않은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기성용 씨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지난달 1일에 사우스햄프턴전에서 18분간 뛰었을 때 네. 그 무릎 부상이 당했었는데 그 무릎 부상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면서 네. 이렇게 아내와 그야말로 꿀 같은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혜진 씨는 지금 출연 중이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MC까지 보류하고 달려가서 지금 내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뭐 참 열정적인 그런 부부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혜진 씨가 결혼 전에는 몰랐던 기성용 씨의 습관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직접 한혜진 씨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다녀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놀랐던 것이 그런 남편이 저한테 도전이 많이 돼서 저도 더불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한참 재밌게 어떤 프로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 기도하고 올게 하고 자리를 떠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이것만 좀 다, 이것만 좀 다 보고 이따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오고 정한 시간이 있군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실. 편해진 아, 이분들이 신앙으로 만나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네.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네. 뭐, 누구한테는 굉장히 또, 룰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의, 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사랑이라는 게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욱더 그 목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그렇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마치 새 출발 같은 자신들의 근황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근황을 공개할 수 없다. 개그맨 정영돈 씨가 중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와 사진을 찍었던 그 눈물 섞인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많이 위중하신 모양인데 왜 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어머니께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인데 네. 엄마 사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전화를 뒤져보니까 사진이 2장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이들 사진은 몇천 장을 찍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엄마 사진이 없더라. 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자식들이 느끼는 어떤 시점에서 자식들이 느끼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휴대폰에 아들 사진 네. 뭐 굉장히 많은데요. 네. 부모님 사진이 없어요. 아. 뭐 아마 일 때문에 찍었던 것 같은 부모님의 신분증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혹시 내 곁에 없게 될 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꼭 찍어놔야 되겠더라.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험하고 안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찍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투병 중이신데 병상을 지키려고 녹화에 불참하기도 했던 정영돈 씨인데요.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아유,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응급조치가 잘 돼서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런 네. 전화를 받았을 때 녹화 중이라서 못 내려가는 내가 너무 싫다. 사실은 정영돈 씨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어 했었잖아요. 아,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불안장애요?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장애가 생기는 핵심이 내가 언제 이 인기가 사라지게 될지 불안한 거거든요. 네. 한 번 심한 좌절을 겪은 사람일수록 이런 장애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도 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펑크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네. 무한도전이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무한도전이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그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도전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한도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들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네. 정영돈 씨가 일부 프로그램에서 무한도전의 일부 회차에서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 돌아가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 말, 내 능력 밖에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이건 정영돈 씨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영돈 씨하고 상당히 격이 없이 지냈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혜련 씨가요. 예. 워낙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보일러실에 가둬놓고 때린 적도 있다 고백을 했던 모양인데 조혜련 씨가 또 공개하는 자기 인생, 재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도 반드시 할 거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혜련 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진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세상 좋은 거예요. 특히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발톱이나 손톱을 깎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남자들은 발톱이 두꺼워서 그 안에 양말 이런 테란이 그래서 저는 다시 만일에 돌아가서 어떻게 선택할래? 결혼하면 되게 후회도 많이 할 텐데 그러다고 하더라도 혼자 살지 않고 결혼할 것 같아요. 2살 연하 남편이라고 예. 하던데요. 이분한테는 완전 복종한다. 재혼한 남편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조혜련 씨는 네. 새로 이렇게 만든 그 가정을 정말 잘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남편한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남편도 조혜련 씨를 바비 인형이라고 부르면서 네.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예. 워낙 두 분의 애정이 깊어서요. 예, 바비 인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아니요, 자기 사랑 관심이 속에서는 연관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지난해 그 임신을 잠깐 하고 그리고 유산한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데 47살에 아이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서로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선택들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갖다 했던 것들이 인터뷰 속에서 좀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네. 짠하더라고요. 아. 지금 행복을 찾아가지고 이 둘이 함께 좀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결실을 좀 맺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좀 잘 안 된다.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네. 뭐 두 분이 이 새롭게 정말 출발한 그 가정을 잘 꾸리시길 기대해 봅니다. 결혼식 전날까지 자기 아이들에게는 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우주가 잘 그래도 받아들여주고 있어서 그게 자녀가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조심스러워서 사진 한 장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혜련 씨의 그 간절한 마음만큼 앞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함께